지역의 언어, 경남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경남말 모이라. 자,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 마무리하시면서 왜 우리 TV 보면 극적인 순간에 딱 다음 주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때처럼 태코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간 기다렸는데요. 태코에 관한 경남 방언 들려주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산떼기 예를 들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태코, 이 말 자체는 표준어잖아요. 네. 경남에선 태코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궁금합니다. 네, 그 경남에서도 그 표준어와 같은 발음인 태코, 이제 이런 말이 울산에서 쓰이긴 합니다만은, 네. 절대 다수의 경남에서는 태꾸, 이렇게 태꾸. 발음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태꼬 이렇게라고 또 하죠. 그렇군요. 태꾸. 일단 경남 방언의 대표형은 태꾸가 되겠군요. 네. 발음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어떻게 지어진 말입니까? 네, 그 넓은 의미의 그 태코는 그 집주인의 그 벼슬 이름, 또 그 처가나 본인의 고향 이름 따위에 붙여서 그 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좁은 의미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태코는 그 시집온 여자에게 붙여준 이름,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좁은 의미의 태코 어떻게 지어집니까? 예, 여기에는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시집온 세댁의 친정 고을 이름을 따와서 그 뒤에 이제 댁에 해당되는 그 경남 방언을 붙이는 겁니다. 네. 그 댁에 해당하는 그 경남 방언도 몇 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인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 일단 하나는 확실해요. 아까 마산떼기라고 하셨으니까 떼기가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떼기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떼기 말고도 널리 쓰이는 말로 띠기라는 게 띠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띠기에서 또 기자가 약화되면은 띵이가 되는데 무슨 띵이 하는 것은 진주, 하동과 같은 그 서부 경남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울산에서는 떼기, 띠기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떡이 이런 말도 울산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표적인 말은 떼기, 띠기가 있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마산에서 시집온 여자는 마산떼기, 마산띠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친정 고을 이름에다가 띠기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음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원칙은 아내의 그 태코에 따라서 남편의 태코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이기 때문에 떼기, 띠기 대신에 남자를 가리키는 무슨 어른, 무슨 양반 같은 말이 덧붙여진다는 게 차이입니다. 차이가 나야 남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남자는 어른 양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산떼기, 마산띠기로 불린 여자의 남편은 마산 어른, 마산 양반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태코를 붙이는 원칙은 좀 여성 위주네요. 오히려 여성의 고향에 집중해서 지어졌군요. 네, 저도 그 태코 짓는 법을 보면서 우리 전통사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었다는 점에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을 높이는 문화는 찾아보면 아마도 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만 자, 오늘 주제인 태코 짓는 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1970년대 유행했던 그 대중가요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시죠? 아유, 그 유명한 노래를 모를 리가 없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이렇게 시작한 노래 말씀이시죠? 예, 바로 그 노래인데요. 만약에 한 마을에 살았던 갑순이가 갑돌이한테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갑순이한테는 어떤 태코가 붙여졌을까요? 같은 마을의 남녀가 부부가 됐다. 그럴 때 붙이는 태코에도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경남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그 일반적인 태코는 그 본동떼기,
그리고 지동떼기입니다. 네. 그 띠기를 쓰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본동띠기, 지동띠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같은 동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친정 쪽으로, 아내의 친정 쪽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면은 역시 본동떼기, 지동떼기라는 말이 세대에게 붙여집니다. 네. 아니 그 본동이라는 말씀은 본 동네, 뭐 이 동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동은 어떤 건가요? 지동은 지동네, 즉 자기 동네라는 뜻의 경남 방언입니다. 지가 할 때. 그렇습니다. 그 경남에서는 자기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날 언제 보았다고 이걸 우리 경남에서는 지가 내로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참 익숙합니다. 네. 같은 동네로 시집간 세대에게 붙여주는 또 다른 태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재밌는 걸로 한동댁이라는 것이 창원 등지에서 같은 의미로 쓰였고 네. 그다음에 하동에서는 또 더 재미있는 태코가 있습니다. 한몰띠라는 건데요. 한동은 한 동네라는 뜻이고 네. 한몰은 한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 시간으로 봐서 태코 얘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태코 이야기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 태코 이야기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